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충성의 80일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총공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속에 여러 영도업적 단위 일꾼들과 정호원들이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훈 동지를 자기들의 일터에 모셨던 영광의 날들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면서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체 104 2015년 1월을 비롯해서 두 차례나 류원 신발 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신발을 안겨주시기 위해 마음쓰신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과 로고에 대해서 감회 깊이 회고하시면서 공장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지금도 경의하는 오수님께서 우리 공장에 찾아오신 그 나날들을 돌이켜볼 때면 정말 가슴 뜨겁게 어려우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민들이 쓰려고 하지 않는 질이 낮은 제품을 많이 생산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신 경의하는 오수님의 그 절절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공장에서는 품질관리 체계를 세우고 공정관리를 짜가두는 것과 함께 파수지와 재단 부산물을 가지고 재자원을 실현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질이 좋은 여러 가지 운동신발들을 더 많이 생산해서 인민들에게 안겨주자는 것이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종훈 동지의 불멸의 영도자욱은 종합적인 건재 생산 기지로 훌륭히 전변된 천리막 건재 종합공장에도 뜨겁게 깃들어 있습니다. 주체 105 2016년 7월 삼복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이 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공장의 명칭을 천리막 건재 종합공장으로 부르도록 은정어린 처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여기 제품 전시장에도 들리셨습니다. 각이한 기역과 색깔의 휴지창, 그리고 여러 가지 용도에 쓰이는 초를타리를 비롯해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기술적 지표에 있어서나 미적 가치에 있어서 구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먼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에서는 앞으로 제품의 질과 량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고 과학연구사업과 생산을 밀접히 결합해서 정말 건제품의 다양화, 다정화, 다식화를 실현할 데 대한 귀중한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의 현지 지도 이후 공장에서는 지난 4년간 기술혁신 사업을 확고히 앞세워 생산 공정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과학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10여 가지 새로운 건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 생산과 경영 활동에서 가치 있는 과학기술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당의 사상과 용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자. 80일 전투의 위대한 승리로 당제 발차 대회를 보위하자. 각지 수력발전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80일 전투 기간 매일 전력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는 소식입니다. 우리 송에서는 우선 효율 높은 수차들을 자체 힘으로 적극 제작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중심 가구로 틀어지고 송 자체 힘으로 수차 제작을 위한 기술을 튼튼히 꾸리고 여기서 생산된 수차들을 장진강 발전소, 호천강 발전소, 부정강 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 수력 발전소들의 적극 제작 도입해서 같은 물량으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들을 갖춰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80일 전투가 시작되면서 부정을 보수를 제때질적으로 진행해서 새는 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발전소들이 망가동 만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력 발전소들에서 설비 관리, 기술 관리를 짜고 두고 기술 혁신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는데 이거 보면 특히 호천강 발전소에서 전력 생산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숫자식 요자기 도입 사업들을 마감 단계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수력 발전소들에서 당제 8차 대회를 더 높은 전력 생산 성과로서 맞이하기 위한 생산적 악량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숙 평양방직공장에서 제자운화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공장에서는 생산 과정에 나오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부직포 생산 공정을 새로 꾸려놓고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 이런 직기솜돌, 폐설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재생利用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설계로부터 시작해서 제작 이루기까지 부직포 생산 공정 우리 이번에 꾸렸습니다. 건설 부분에서는 각종 방수지 생산에 이 부직포들 많이 광범위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본 원료가 아닌 부산물을 가지고 이 생산하다 나니까 정말 적은 원가를 들이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이 질을 개선하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술혁신 사업을 계속해 나가려고 합니다. 파수지를 재자원화해서 구역의 경제 발전에 적지 않게 이바지하고 있는 보통강구역 도시미화 사업소 오물처리 공장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파수지로 만들어낸 수지 히틀판입니다. 지금 어물 처리를 하면서 작지 않은 양의 수지 어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해보지 못하는가 생각하다가 수지 히틀판 생산 공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지금 건설을 하면서 나무 히틀판, 철판 히틀판을 쓰게 되는데 이 수지 히틀판은 물도 먹지 않고 휘어들지 않으며 파손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산한 것을 구역원의 건설 대상들의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리원 방직공장 초급청년동맹위원회에서 사회주의 증산 경쟁을 힘있게 벌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생산 현장에 나래치는 따라 앞서기, 따라 배우기, 경험교환 운동의 불길 속에 직포공 김은희 동무가 다기대 다치운동의 맨 앞장에서 지난 8월 30일까지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초과 완수한 데 이어서 종방공들인 장윤순, 최은혜, 김일심 동무들을 비롯한 많은 청년동맹원들이 합리적인 순회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연간 인민경제계획 완수자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공장에서는 이들의 모범을 적극 일반화해서 온 공장의 혁신 창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고 있습니다. 예비와 잠재력을 탐구동원해서 여러 가지 인민 소비품을 생산하고 있는 선교 간해 생산협동조합입니다. 이민 생활에 실제로 이바지할 수 있는 이민 소비품을 많이 생산하자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해결방대 하나를 여러 가지 공업부산물과 농토산물 그리고 자연원료와 재배원료를 동원 이용하는 데서 찾고 실천해 나갔습니다. 항시적으로 알아보고 이민들이 여기에 가까이 접근하면서도 원가를 최대한 낮추기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강군 무덕협동농장에서 양을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이곳 청년분조에서는 모기 조건이 좋고 해비 침률이 높은 곳에 이동 방목지를 정하고 순환식 방목을 짜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독을 책임적으로 하고 사료보장 포존들의 많은 디탄을 실어내기 위한 사업도 내밀고 있습니다. 각급 청년동맹 조직들이 역사적인 당제 8차 대회를 향한 청진군에서 청년들이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수도건설위원회 청년동맹위원회 사업에서 주목되는 것은 다양한 선전 선동 수단을 이용해서 사상교양 사업의 시료를 높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상교양 사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한 선전선동수단을 이용해서 우리 위원회가 제일 큰 힘을 넣고 있는 것이 바로 초급단체 위원장 함입니다. 이 함에는 어대 교양자료 카드, 해설자료, 이동식 음량 축복 설비를 비롯해서 동맹원들의 교양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수단들이 들어 있습니다. 건설단의 특성에 맞게 모든 초급단체 위원장들이 이 이동식 초급단체 위원장 함을 구비하고 현실에 내려가는 것을 의무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동맹원들과 같이 일도 하면서 이 교양자들도 배포해주고 또 화성시청 사업도 진행하면서 현실에서 권리 문제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는 고급중학교를 졸업하고 이거 집단탄원에서 미풍 송구자 용료를 지닌 구역 하초사업소 직속초급단체를 전용 단위로 선정하고 그것을 일반화했습니다. 교양자료들도 우선적으로 내려보내주고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여에 대책해주면서 그들이 계속 선구자 용리를 빛내어 나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성과 자료들을 모든 구역 초급 조직들에 알려주고 경쟁 열풍을 북돋아 주어서 이 과정에 보통한 고급중학교 교원 직속 초급단체를 비롯한 30여 개의 초급단체들이 한급 높은 대중운동의 용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구역청년동맹위원회에서 전형으로 내세운 초급단체의 성과와 경험을 두드면서 우리 단위 실종에 맞는 교양 방법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급단체가 교원들로 되어 있는 조건에서 통시간을 내서 교양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매우 불리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방법이 교양자료들을 옷 바꿔가며 이용하되 출퇴근 시간을 비롯해서 모든 공간들을 학습하고 배우는 공간들로 되게 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사망자 수가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2월 3일 150만여 명에 달했던 세계적인 사망자 수가 11만인 13일 현재 161만 8,430여 명에 달했습니다.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7,261만 7,16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아시아 나라들에서 피해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13일 현재 아시아 대륙의 총 감염자 수는 1,908만 4,470여 명, 사망자 수는 31만 2,230여 명이라고 합니다. 13일 하루 동안 아시아에서 감염자 수가 제일 많이 등록된 나라는 인디아입니다. 인디아에서는 이날 하루 동안 3만 500여 명의 감염자가 더 늘어나서 총 감염자 수가 988만 4,71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인디아 다음으로 하루 감염자 수가 많은 나라는 띠르키예입니다. 띠르키에서는 지난 10월까지만 해도 하루 감염자 수가 평균 2,000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나 11월에는 그 수가 7,600여 명으로 늘어났고 12월에 들어와서는 매일 2만여 명이 악성 비루스에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13일 하루 동안에만도 2만 6,910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해서 총 감염자 수는 183만 6,72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현재 이 나라의 감염자 수는 아시아에서 인디아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란에서도 피해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 10월 5천여 명 정도였던 하루 평균 감염자 수가 11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 이 나라의 감염자 수는 110만 8,260여 명, 사망자 수는 5만 2,19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감염자 수가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 12일 하루 동안에 3,031명의 감염자가 등록돼서 전염병 발생 이래 처음으로 3,0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13일 현재 이 나라의 감염자 수는 18만 1,3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난 4일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은 대유행병이 종식되자면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 각국 정부들이 취한 조치들이 대유행병의 궁극적인 종식 시기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악성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러시아와 이탈리아, 칠레, 레바논, 그리고 그리스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서 다가오는 새 명절 기간에 사람들 사이의 모임을 제한하기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 기간을 연장하고 야간 통행과 지역들 사이의 레왕과 집체 모임을 금지하는 등 방역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최근 이탈리아의 고고학자들이 2019년 5월과 9월에 로마에서 발견된 고대 로마 제국 시기의 문화 유물들을 처음으로 전시했습니다. 이 유물들은 중세 시기에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높이가 거의 2m 되는 조각상에서 떨어져 나온 머리 부분들과 일부 벽장식들이라고 합니다. 조각상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과 로마 황제를 형상한 것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황해남도 소남부 지역과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구름이 끼면서 한때 약간의 눈이 내렸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추웠습니다. 소이안과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과 백두산, 라선시에서는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도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7도였는데 이것은 평년보다 9도 낮은 것으로 됩니다. 추위 중급경보입니다. 모레까지 찬바람이 불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서 날씨는 여전히 춥겠습니다. 오늘 밤은 황해남도 소남부 지역과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구름이 많이 끼면서 산발 쪽으로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일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은 12월 15일 화요일 음력으로 동짓달 초하루입니다.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개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오늘 밤과 내일 라선시와 량강도, 함경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겠습니다. 13일부터 추워진 날씨가 계속 지속되는 것만큼 사람들 속에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추위와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1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영하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강계시도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청진시는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신해저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평성시도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사리본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해조시도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개성시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개이겠습니다. 내일 백두산 지구가 영하 39도 정도로 기온이 제일 낮겠고 통전지방이 영하 1도 정도로 기온이 제일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 동해에서 주의경보입니다. 조선 동해에서 내일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2m로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게 쓰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1 내지 2m로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조선 소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황해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모레는 조선 동해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모든 배들은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6일에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개일 것이 예견됩니다. 17일과 18일에는 지용의 영향으로 소이안 충북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주로 개일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17일 아침까지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서 날씨는 춥겠고 낮부터는 추위가 점차 풀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
일기예보에서 우리는 때때로 센 바람을 알려줄 때 지도에 표기된 이런 모양의 기호들을 보게 됩니다. 이 기호들은 해당 지역들에서 바람 방향과 속도를 알려줄 때 쓰이는 기호들입니다. 이 기호에서 동그라미는 바람이 부는 지역을 표시하고 길게 구운 손분은 그 지역으로 불어오는 바람 방향을 나타내는 손분, 즉 방향손분입니다. 그리고 방향손분의 수직으로 짧게 구운 손분들은 바람의 속도를 표시하는데 한 개의 긴 손분은 초당 5m 정도의 바람 속도를, 짧은 손분은 그의 절반인 2.5m를 나타냅니다. 실내로 이렇게 서해안 지역에서는 초당 12.5m의 북서풍이 분다는 것을 알려주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동풍이 초당 15m로 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밖에도 바람 기호에는 바람 속도가 25m 이상일 때 이런 기호도 리용합니다. 이렇게 일기예보에서는 이런 기호들을 가지고 바람이 세게 부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간단히 알려주게 됩니다.